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01 엑셀 기본 배우기 중에 섹션 02 데이터 다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개념 및 서식, 데이터 입력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입력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에는 숫자, 문자, 날짜, 시간, 특수문자, 한자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숫자 입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의 부분에다가 제가 75 엔터 치면 한 칸 내려가지만 75 컨트롤 엔터 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을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입력은 기본적으로 셀을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에 대한 입력입니다. 그래서 표시의 부분에 이동극 문자를 입력했을 때 컨트롤 엔터 그대로 머물러 있죠. 자, 문자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셀을 기준으로 왼쪽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문자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합쳐져 있어도 얘는 문자로 인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자, 기본적으로는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이지만 우리가 강제 맞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 그룹 쪽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가운데 맞춤을 할 수 있지만, 요 가운데 맞춤을 풀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날짜에 대한 입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이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24-08-0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날짜도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시트로 넘어가서요. 자, 오늘 날짜 좀 전처럼 2024-08-03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자, 다른 방법으로는 슬래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024-08/03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오른쪽 방향키로 가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세미콜론 L키 옆에 있는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는 today 하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물론 내일 되면 얘는 그대로 8월 3일이지만 직접 입력했으니까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내일 되면 8월 4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today로 우리가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입력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today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자, 날짜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부분인데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것은 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지정했을 때 우측 하단에 한 부분만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자동 채우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평소에 이렇게 얇은 두꺼운 하얀색 십자가지만 마우스를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셀 포인트에 올리면은 얇은 검정색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기를 하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 하면은, 자, 날짜에 대해서는 일씩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되면 이 부분을, 여기는 이제 뭐 투데이 쓴 거니까 여기에서 자동 채우기 하고, 9월달 되면은 여기를 9로 바꾸고, 그렇죠? 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 연속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자동 채우기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기존 범위를 인식해서 그대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가다 보시면요, 날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today가 이렇게 좀 옮길게요. 자, 날짜를 어떻게 쓰냐면 2024.08.03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보시는 것처럼 셀을 기준으로 무슨 정렬된다? 왼쪽 정렬이 된다. 왼쪽 정렬은 뭐다? 문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었다면은 얘는 뭐다? 문자입니다. 날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날짜로서 역할을 하게끔 해주시려면 이렇게 범위, 블럭을 지정하시고, 자, 점을 하이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바꾸는 단축키. 우리 단축키는 조금 이따 할 거지만 대부분 컨트롤 아니면 시프트 조합입니다. 대부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F입니다. 자, F는 find 찾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찾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찾기 옆에 바꾸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바꾸기는 컨트롤 H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F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바꾸기로 가서 이렇게 바꿉니다. 점을 이렇게 하이픈으로 바꿔라. 그리고 모드 바꾸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이픈으로 바뀌면서 날짜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날짜가 이제 들어있을 때 자, 날짜 컨트롤 세미콜론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넣었죠. 자, 근데 날짜 부분을 연도를 안 넣고 08-03 이렇게만 넣어도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도는 저렇게 쓸 수 있고, 만약 연도가 틀리다 그러면 2019 다 쓰는 게 아니고 19-08-03 이렇게만 써도 2019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내가 함수를 쓴다, 함수를 쓸 경우에는 는 하고 today 이렇게 해서 자,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했었죠, today. 그렇죠? 자,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자,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입력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자동 채우기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9월 되면 얘를 9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날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는 하고, 자, 윗부분에 참조 부분 하고, 플러스 1. 그럼 날짜에 대해서는 1, 2, 3, 4 이런 게 더해집니다. 산술 연산이 돼요. 그래서 쭉 하면 위에 부분을 더해서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8월 달이다. 그럼 이 부분만 8로 바꾸면은 8월에 대한 날짜가 입력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저렇게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숫자에 대해서 더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날짜가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엑셀은요, 날짜가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900년 1월 1일부터 쭉 와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2024년 8월 3일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시면은 이 날짜 부분이 표시 형식 부분이 바뀌어서 표현되는 형식이 바뀌어서 숫자로 되는 경우 있어요. 가령 이런 경우인 거죠. 여기에 대한 서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표시 형식, 제가 전 시간에 뭘 했어요? 보여지는 형식을 했죠. 일반이니까 이 일반에 대한 부분을 자동 채우기 하고, 그리고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만 채우기 하면은 얘가 이렇게 서식 부분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날짜가 저렇게 45,507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컨트롤 Z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날짜가 아니고 보여지는 형식을 일반으로 바꿨다. 그러면 45,507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한테 물어봐요. 컴퓨터한테. 야, 는 자, 여기 45,507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오늘 날짜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날짜 부분 today로 할까요? TODAY today 하고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뭐라고 나와요? to라고 나오죠. 그래서 45,507이 오늘 날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형식이 틀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 부분은 8월 3일이긴 한데, 자, 위에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할게요. 자, 1, 2, 3, 4, 아이고,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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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날짜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블럭을 지정해서 표시 형식 되는 부분을 숫자나 일반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1, 2, 3,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근데 만약에 날짜가 1879년 뭐 08월 03일이다. 그러면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쟤는 1900년 1월 1일 이전 부분이니까 쟤는 날짜가 아니고 뭐다? 문자가 되는 상태입니다. 문자입니다. 문자. 자, 그래서 날짜도 뭐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도 숫자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되고요. 자,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에 대한 구분 기호는 콜론을 사용합니다. 자, 콜론이라고 하면
자, L키 옆에 세미콜론이지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콜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간이, 지금 시간을 잠깐 볼까요? 제가 14시 6분입니다. 오후 2시 6분인데 14시 콜론 06 콜론 23초. 만약에 초를 안 넣게 되면 기본 0으로 입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도 숫자의 개념이라서 셀을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연습 시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14시 06분 23초 콜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단축키 있습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자, 금방 컨트롤 세미콜론은 뭐였어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였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 부분은 시스템에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저렇게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now를 사용할 수 있어요. now. 자, today하고 now는 여기 안에 부분이 인수가 들어가는데 인수가 없는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now는요,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오늘 날짜,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기 샵은 왜 나온다 했어요? 열의 공간이 좁을 때 이렇게 샵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열의 공간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시스템에 오늘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now다. now. 그렇죠? 자, 이렇게 now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ow. 자, 근데 시간을 조금 보면요. 자, 시간도 우리가 숫자의 개념이라서 오른쪽 정렬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가 우리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쵸? 24시간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표시 형식은 사용자 지정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에 HMS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 분, 초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의 표시 형식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일반으로 바꾼다.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날짜도 뭐다? 숫자의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24시간하고 2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가 컨트롤 Z 다시 뒤로 오고 12시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2시간일 때. 자, 24시간이 1이면 12시간 어떻게 돼요? 0.5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일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0.5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이 아니고 숫자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숫자에 대해서는 반올림 처리가 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0.5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려면 숫자로 했을 경우에는 자릿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를 이렇게 늘리면 0.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계속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근데 한 자리일 경우에는 0.5인데 반올림 돼서 1로 되고 실제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0.5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시간은 6시간 0.25겠죠. 뭐 여기서 자, 확인해 보시면 0.2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에서는 저렇게 뭐 숫자나 시간으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사용한다. 엑셀에서도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시저 작성할 때 이렇게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입력해야 된다? 숫자로 입력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숫자 부분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도 뭐다?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된다. 셀을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셀 줄바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 옆에 자, K8이죠. 그래서 이름 상자 보면 자, K열에 8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8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자,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띄우고 1급 자격증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셀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숫자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수승이나 아니면 샵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지수승 아니면 샵의 형식으로 표현돼요. 자 근데 문자는 옆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자 셀을 선택하고 홈 탭에 보시면은 자 이게 맞춤 그룹에 자동 줄바꿈이 있어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저렇게 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Z 다시 뒤로 오시고요. 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셀에 대한 서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기 표시 형식이 여기 표시 형식하고 같고, 자 맞춤이 여기 맞춤하고 같죠. 자 전 시간에 했었죠. 글꼴이 여기 글꼴하고 같고, 자 그리고 테두리가 여기 테두리하고 같고, 채우기가 여기 채우기하고 같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 쪽에 보면 자동 줄바꿈, 여기하고 여기는 동일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 줄바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그렇지 않고 셀 안에 내가 맞춰서 넣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자 여기 자동 셀에 맞춤, 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저 셀 크기만큼 자 데이터가 맞춰서 크기가 지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컨트롤 Z, 뒤로 가세요.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강제 줄바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자 이쯤에서 내가 데이터 편집 상태, 자 Alt 엔터를 치게 되면 저렇게 강제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강제 줄바꿈. 자 이렇게 강제 줄바꿈이 되죠, 여러분들. Alt 엔터 치면.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딜리트 키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제 줄바꿈보다 Alt 엔터다. Alt 엔터. 자 셀 줄바꿈, 강제 줄바꿈은 Alt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자 이름 정의는 우리가 셀에 대한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위에 대한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데이터 부분에서 자 직원별 표1, 직원별 직무평가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C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연습 시트에 잠깐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뭐다? 컨트롤 V다. 자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름 정의란 뭐냐? 만약에 내가 여기 부분에 대한 자 부서명이죠. 자 B19를 선택하면 자 이름 상자에 B19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다가 부사명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근데 모르고 부서명인데 부사명이라고 잘못 넣었어요. 자 셀에 대한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셀 이름이 나오지만 자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수식 쪽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자 이 부분 편집을 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 되죠. 자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만큼의 범위를 직무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넣고 싶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고 직무수행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시트나 아니면 다른 셀에 가서 자 sum 합계를 하는데 직무수행 이렇게 넣는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합한 값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범위에 대한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름, 자 엑셀에서는 이 항목의 제목을 우리가 필드 또는 필드명이라 그래요. 그런 필드들이 모여서 자 하나의 레코드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목의 제목은 뭐다? 필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름 정의를 한꺼번에 주고 싶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고 자 이름 관리자 쪽 보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자 여기 보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즉 제가 할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위쪽 행 기준으로 해갖고 하단의 내용을 이름 정의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 만들기, 자 첫 행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행을 기준으로 이름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왼쪽 열은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이름 정의된 부분에 쭉 이름이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요, 이 엑셀 자료가 굉장히 늦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엑셀이 한번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뭐 기본 1, 2년은 그냥 쓰죠. 근데 어떤 경우는 10년 넘은 엑셀 자료도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 파일이 열릴 때 굉장히 느려집니다. 물론 컴퓨터 사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대부분은 어떤 문제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름 정의를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근데 자,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여기에 아니면 뭐 알고도 여기에 대한 열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직무수행 열을 삭제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식 쪽에 이름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정의된 이름 중에 직무수행이라는 부분이 REF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REF는 뭐냐? 우리가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range, 두 번째는 REF, 세 번째는 array입니다. 자, 실제 뜻은 range는 실제 범위고 REF는 지금처럼 REF 나오죠. 참조에 대한 범위고 그 다음에 array는 배열에 대한 범위인데 여러분들은 그 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범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REF 오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이미 참조에 대한 이름을 주고도 범위에 대한 이름을 주고 자,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이름을 찾는데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REF 오류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삭제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시트 속도는 좀 빨라집니다. 엑셀 시트 속도는. 자, 또 다른 경우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에 제목을 넣는데 부서 현황. 자, 이렇게 넣습니다. 부서 현황이라고. 자, 그러면 얘는 데이터로서 지금 부서 현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F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찾기 할 때 부서 현황. 자, 여기서 찾기 누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데이터로 안 넣고 자, 이렇게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삽입. 자, 그 중에 텍스트 문서 가로 텍스트 상자. 자, 클릭을 하고 부서 현황.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동하죠. 이렇게. 자, 방향 키로도 미세 조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언뜻 보면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 다시 찾기를 하는데 부서 현황을 찾기 하면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왜? 얘는 하나의 객체니까. 자, 그런데 저런 걸 뭐 하나 두 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 엑셀 파일은 계속 돌고 돌죠. 그래서 A가 B한테 주고 B가 C한테 주고 C가 D한테 줍니다. 그래서 자, 삽입 텍스트 모르고 자, 각각 받은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다가 입력을 안 하고요. 자, 또 C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 하다가 입력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도 여기도 삽입 텍스트 입력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각 시트마다 저런 부분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은 엑셀 파일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불필요한 객체를 삭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찾으시면 운이 좋으면 이렇게 찾지만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요. 자, 운이 나쁘면 못 찾죠. 만약에 이렇게 찾더라도 밑에 하단 부분까지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 탭에 보시면 자, 제일 끝에 찾기 및 선택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에 보시면은 객체 선택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객체가 선택이 되죠. 자, 근데 밑에 있는 부분은 선택이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ESC 다시 누르고 찾기 및 선택에서 객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A 단축키는 대부분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 중에 A는 all이기 때문에 이 밑에 하단까지 이렇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은 자, 불필요한 객체들이 다 삭제가 되죠. 그래서 각 시트마다 여러분들이 객체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름 정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기 형식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